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짜잔! 예쁜 꽃다발 예쁜 채소 다발인 바로 샐러리예요. 이 샐러리는 9가지였나? 7가지였나? 네. 다양한 이제 정말 영양 효능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영양가도 많고 다양하고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샐러리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샐러리 즙입니다. 네, 샐러리 즙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착즙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착즙기 없어도 됩니다. 이 블렌더, 믹서기라고 하죠. 이 블렌더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하시는데 물을 넣지 않고 해야 제대로 된 정말 이 샐러리만의 자체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를 3kg씩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샐러리즙을 즐겨 먹어봤는데요. 저희 남편도 같이. 근데 진짜로 변비에 정말 최고고요. 정말 그냥 쫙쫙 시원하게 몸에 나쁜 게 다 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정말 혈색이 맑아지고 특히나 저희 남편은 술을 자주 먹는 모임이 있는데 정말 숙취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 샐러리즙이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짭짤한 맛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트륨 성분인데 몸에 독소를 빼주는 나트륨 성분이지 몸을 붓게 하는 나트륨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으로써 갈증 해소에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이 샐러리즙을 또 널리 같이 한번 먹어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갈 건데요. 그냥 막 넣고 가는 게 아니고 나름 규칙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끝에 부분은 절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이렇게 제거했을 때 이 틈새 부분은 한 번씩 또 다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놓치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세척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설렁봐서 이렇게 썰면 안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잎사귀 부분이랑 이 대부분을 따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잎사귀 부분에 이파리 부분은 왜냐면 나중에 들어갈 거거든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이파리 부분이 엉겨 붙어 갖고 좀 껴요. 그리고 수분이 제일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줄기를 먼저 갈아주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잎사귀를 위에다 넣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게 썰어서 바로 믹서기 블렌더 안으로 넣어줄게요. 그냥 손톱 정도 두께로 너무 또 크게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샐러리즙은 해독으로 정말 유명한 주스인데 샐러리 주스라는 또 책이 있을 정도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특히 다이어트 그리고 염증 개선에 좋아요. 그래서 샐러리즙을 정말 잘 즐겨 드시면서 꾸준하게 드시면 좋은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뭐 이제 임산부나 또는 뭐 콩팥이 약하시거나 이제 꽃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파리 빼고는 다 들어간 거거든요. 한 단의 양이. 이거는 먼저 갈 건데요. 물 안 넣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센 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게 돌리면은 오히려 이게 빨리 돌리려다 보니까 자체적인 즙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근자근 빻으면 빻을수록 점점점 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즙을 제가 만들 때도 센 불로 안 하고 약불로 해서 뭉근히 하면서 수분을 생성을 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블렌더에서도 너무 센 불로 하는 게 아니고 약불로 은은하게 툭툭툭 쳐내가면서 먼저 갈아주면서 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도 봐서 아는데 처음에는 언제 갈려? 이게 갈려? 라고 하는데요. 점점 갈려요. 근데 이것도 인내를 가지고 해보시는 방법이고 중간중간 흔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간중간 약간씩 뒤적거리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하다가 답답해서 물을 넣으면 안 돼요. 물 넣지 마세요. 물이 들어가면은 진짜 그 농축된 샐러리 즙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는 1단으로 이렇게 갈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언제 생기나 하다 보지만 이제 조금씩 밑에서부터 수분이 이제 생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정말 걸쭉하게 스프처럼 갈아지거든요. 지금 물 이렇게 막 생기는 거 보이세요? 이 샐러리 한 단에 수분이 정말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 잎사귀도 버리지 않고 저는 다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걸쭉한 스프 느낌으로 갈아지면은 잎사귀도 다 넣어줄 거예요. 뒤적뒤적 거리면서 더욱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그 샐러리 한 단이 요렇게 즙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걸러줄게요. 면보에다가도 할 거야 하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정말 떠먹는 게 제일 베스트고 조금 더 마시기 수월하기 위해서는 체에다 걸러요. 밑으로 정말 이 초록색 물, 진한 정말 샐러리 자체의 즙이 나오고 있어요. 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쭉 하잖아요. 쭉 엄청 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짜줘야 돼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수분이 언제 끝나 할 정도로 계속 나와요. 진짜 한약 타리는 느낌이다. 건강해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샐러리의 약으로 정말 다려 먹는 이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효과가 있어요. 마치 카푸치노처럼 그린티 라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샐러리 즙입니다. 이걸로 정말 한번 건강 챙겨보세요. 마트 가서 샐러리 한 단씩 이거 오자고요. 뭐 외국에서는요 대란까지 있어가지고 샐러리가 없어서 서로 사기 경쟁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열풍이 부는 그런 샐러리 즙 리얼 주스니까 한번 우리도 가정에서 이렇게 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제 미네랄 워터는 뭐냐면 한마디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든 물인데 채소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을 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마셔서 몸속에 이제 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정말 미네랄이 추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미네랄 테스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수가 너무 잘 돼서 미네랄이 아예 없어서 테스트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에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했더니 불이 들어왔어요. 미네랄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이 채소 미네랄 워터는요, 일단 휴대하기가 예쁘고 간편하고요. 그리고 미리 썰어놓은 재료 또는 좀 냉장고에 남은 자투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블렌더나 뭐 착즙기 이런 기구가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는데 가장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원래는 하루에 1.5리터 먹어라, 뭐 2리터 먹어라 이렇게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정말 뭐 한 잔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물을 많이 외면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 마시는 물 좀 더 맛있고 상큼하고 예쁘게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보틀에 넣어서 운동하면서 먹기도 하고 사무실에 앞에 딱 갖다 놓고 뭐 1.5리터짜리를 탁 만들어서 갖다 놓은 다음에 내가 퇴근까지 이걸 다 먹겠다라는 미션을 좀 스스로 걸면은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채소 습관에 발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몸에 좀 독소를 빼주면서 피로를 해독해 줄 수 있는 미네랄 워터예요. 사실 제가 지금 14개월 차 육아맘이거든요.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해요. 만성 피로를 항상 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기한테 사용한 과일이나 채소 남은 것들 이제 이용해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피로의 해독을 도와주는 미네랄 워터의 재료는 바로 미나리, 그리고 사과, 레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미나리는 우리 해독 작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과는 펙틴 성분이 있고 또 섬유소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레몬은 또 우리 비타민 충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드시면은 더 빨리 노폐물을 좀 빼줄 수 있게 소변으로, 땀으로, 그리고 에너지 대사율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예쁜 이렇게 유리병,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미네랄 워터 예뻐요. 예쁜데 가려져 있는 물병에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좀 보이게 해야 손님 왔을 때 계속 내놓기도 좋은데, 일단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너무 억센 부분을 조금 이제 다듬은 상태에서 이렇게 잎채소까지 다 활용할 건데, 칼을 활용하지 않고 절단이 되는 채소는요,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영양소 파괴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너무 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목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물로 마실 건데 건더기 킥킥 하면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넣어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책에도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꼭 정답은 없어요. 이제 보통 물 500ml다 하면은 사과 4분의 1개가 될 수도 있고 6분의 1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재료를 먼저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물을 마시는 거지 절임을 하거나 장아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료가 조금 들어가도 괜찮기는 해요. 비율적으로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3이면 재료는 1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과 썰어 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팁은 뭐냐면 사과를 너무 큼직하게 써는 게 아니고요, 얇게. 그리고 껍질째 활용할 거예요. 왜 얇아야 되냐면 이 얇게 썰어야지만이 단면에 좀 더 수용성 성분으로 미네랄이 잘 우러날 수가 있어요. 넣을게요. 그 다음에 레몬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해서 넣어줄 거예요. 껍질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팁이라면 팁은 약간 잎채소, 가벼운 채소를 제가 밑으로 깔았어요. 가벼운 채소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좀 물을 붓고 그 양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어줄 거예요. 이게 냉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끓는 물, 뜨거운 물 아니고요.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정수물의 온도이면 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우아하게 붓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막 붓는데 나름 예쁘게. 어때요? 벌써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미네랄이 이제 가득 지금 우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찌개, 전골 아니면 무침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채소를 물에 우려 먹는다 생각 안 하잖아요. 집에 남은 자투리가 있다면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미나리가 아니더라도 상추가 남았다, 상추를 넣어주시고, 배추가 있다면 배추, 깻잎이면 깻잎 다 가능해요. 역하지는 않나요? 많이 궁금하시는데 물에 은은하게 우러나기 때문에 그게 막 역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먹어봤는데 생강도 괜찮고요. 정말 여러 가지 채소가 다 잘 맛있게 조화가 됩니다. 이쁘죠? 이렇게 하면은 피로를 해독해주는 미네랄 워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서 드시는 게 좋냐면요, 넣자마자 급하게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좀 우러나는 시간을 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소 저는 10분이라고 하고 좋은 건 20분.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후가 흐르면서부터 이제 드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물을 다 먹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우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반나절 이걸 다 먹고 또 한 번 우려서 저녁, 오후에 반나절을 다 먹겠다 하면은 아마 내일이면은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쁜 미네랄 워터를 또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번에 포인트는 소화. 저도 이제 요새도 육아하고 힘드느라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소화에 또 도움이 되는 미네랄 워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요, 엽산이 풍부한 키위,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에 좋은 정량배추, 그 다음에 pH 성분을 조절해주는 레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속이 나는 조금 위가 약하고 잘 좀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조금 위가 조금 많이 쓰리시다 하면은 레몬 같은 경우에는 빼거나 좀 조절을 해주셔도 좋고요. 물에다가 그냥 뭐 꿀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단맛을 좀 가미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일단 키위는, 아까 사과는 껍질째 넣었잖아요. 그런데 키위는 껍질이 훨씬 두껍고 또 약간 이제 까슬까슬한 털이 있기 때문에 우러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껍질을 이렇게 쏙 깠어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를 원형으로 하시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써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길게 썰고 싶으면 이렇게 반 갈라서 또 이렇게 약간 길쭉한 느낌으로 썰어도 돼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조금 큰 물병에 담아서 먹겠다 하면은 아까처럼 큰 물병, 나는 지금 이거 한 잔 만들어서 바로 마실래 하면은 마실 수 있는 사이즈의 컵을 준비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요. 자, 키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정량배추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그냥 그린색의 양배추가 있으면 또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린 키위니까 또 다른 색감이면서 항산화 작용에 훨씬 더 좋고 안토시아닌 색소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적색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칼로 써셔도 되지만 손으로 되겠어 하면은 손으로 찢어주세요. 여기 이제 레몬만 넣어줄 거예요. 시판용으로 팔고 있는 그 레몬 액상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생 레몬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레몬도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물만 부으면 끝이에요. 부을게요. 예쁘죠? 네. 제가 먼저 먹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먹는 그 투명한 물이지만 뭔가 미네랄이 더 들어갔어 이런 느낌으로 먹으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건조한 절에는 또 피부의 보습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벌써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렇게 해서 기호에 맞게 또 다양하게 미네랄 워터로 내 몸에 채소를 흡수해 보세요. 이 오이는 이제 보면은 이제 취청오이, 그러니까 청오이, 그리고 다다기 오이라고 해서 백오이, 이렇게 제일 흔하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알고 있고, 두 가지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연하고 돌기도 있지만 가시가 돋쳐 있진 않아요. 근데 취청오이, 청오이죠. 청오이는 가시가 아파요. 아파. 막 따끔따끔 정말 찔릴 정도예요.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훨씬 더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단한 오이를 또 활용하는 거는 가열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하죠. 이제 뭐 볶음, 이제 오이도 이제 고기랑 같이 볶음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튀김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가열 요리에 많이 활용을 하고,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는 훨씬 더 맛이 부드럽고 이제 수분이 많은 이런 다다기 오이인데요.
훨씬 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생채나 겉절이 같은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외에 뭐 이제 오이지나 뭐 오이 소박이 같은 그런 김치류는 피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난 좀 단단한 식감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청오이를, 난 좀 부드럽게 약간 식감이 약간 부드러운 게 좋아하면은 다다기 오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기호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이는요, 보통 뭐 요리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김치류로 많이 먹고, 서양에는 샐러드나 이제 피클류로 이제 많이 먹죠, 오이를. 생으로도 많이 그만큼 생식으로 즐기는데, 이 오이를 훨씬 더 건강하게 또 맛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스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너뷰티 주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만큼 뷰티. 나를 조금 더 아름답게 도와주는 그런 이너뷰티 주스입니다. 그래서 오이 바나나 주스입니다. 오이랑 바나나예요. 이제 여름 제철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대 과일 바나나,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수분과 식이섬유 풍부한 이 오이. 오이랑 바나나가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어떠한 궁합이 좋냐면요, 일단은 오이만 갈아서 먹었을 때는 포만감이 덜함을 바나나가 포만감을 채워주면서 단맛을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 비린 향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아닌가? 조금 계시죠? 네, 오이 김밥에 오이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오이만의 좀 강한 향을 또 이 바나나가 좀 순화를 해주고 또 마시기에 훨씬 더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 또한 식이섬유와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주스로 마시잖아요. 쾌변 음료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이것저것 넣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서 업그레이드 파워업이 돼서 굉장히 우리 몸 안에서 바바박 작용을 해서 뭐 이제 독소 배출, 피부 미용,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맛 좋은 음료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갈면 됩니다. 갈면 되기 때문에 바나나 한 개 다 넣을게요. 뭐 당도가 아무래도 잘 익은 바나나면 더 좋겠죠. 바나나 뚝뚝 잘라서. 특히나 이 음료는 이제 아침에 드시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아침에 거의 거르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이런 거 한 잔을 마시면은 포만감과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까지 올릴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칼로리도 걱정이 없죠. 오이는 반 개. 뭐 내가 오이 나 하나 더 넣고 많이 먹을 거 하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또 이것 또한 이제 음용하는 방법의 스타일에 따라서 물로 농도는 조절해 주시면 돼요. 색깔을 섞어서. 아무래도 이제 또 색깔도 다르니까 약간 색깔을 또 섞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갈기 좋게. 물은 반 컵 정도, 저는 반 컵 넣을 건데 뭐 한 컵 그거는 이제 갈아 보시고 또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너무 묽게 마시는 게 아니고 좀 걸쭉하게 스무디처럼 먹는 쉐이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약간 얘 색깔도 에메랄드 빛깔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간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갔을 때 그때 이제 열심히 어머님들 오이 마사지 하는 향이 살짝 나면서 굉장히 달달한 약간 사탕의 느낌의 그 향도 나요. 진짜 달콤한 캔디 느낌의 그런 풍미가 탁 올라오거든요. 고급진 연두빛의 건강 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또 청량함으로 진짜 오이 향은 있는데요. 오이의 진한 향보다 부드럽게 바나나 향이랑 섞여 있어서 이게 주스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정말 짝꿍이 아주
베스트 프렌드예요. 오이랑 바나나.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오이 바나나 주스 정말 부드럽게 거부감 없이 드시기 너무 좋으니까 오이를 꼭 요리 막 빨갛게 무침 막 짭짤한 그런 김치 반찬이 아닌 이렇게 생 그대로 한번 드시는 주스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딱 담긴 양이 2팩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으로 이제 해독 스프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 해독 스프를 정말로 효과를 좋게 먹으려면 물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로지 물 없이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 효과 느낄 수 있어요. 저 믿고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고 정말 몸으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일단 큰 냄비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한 거는 그냥 방울토마토와 냄비입니다. 물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주의사항은 불 조절이에요. 만약에 난 불 조절에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그냥 빨리 만들어서 그냥 해버리고 싶어 하면은 물을 살짝만 넣어주시면은 금방 또 빨리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 없이 할게요. 여기 안에 넣어주고 그냥 세척해서 이제 털어버렸을 때 그냥 송글송글 있는 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처음에는 센 불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따뜻한 온기를 내주기 위해서 센 불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센 불로 해서 계속 두면은 이제 방울토마토 누룽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소리가 나고 금방 따뜻해요. 그러면 바로 약불로 줄이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진짜 약불. 그냥 가짜 약불 안 돼요. 진짜 약불이어야 돼요. 이렇게 약불로 해두고 둬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언제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열기가 이제 통하면서 하나 둘씩 방울토마토가 이제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금방 익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니까 충분히 마음 먹으면 진짜 만들어 보기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울토마토를 또 선택한 이유는 달아요. 큰 토마토를 해서 먹었을 때보다 방울토마토가 훨씬 달고 색깔도 훨씬 예뻐요. 그리고 영양소도 훨씬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더 빼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방울토마토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의 식이섬유 덕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좀 둘게요. 자, 이렇게 열면은 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생겨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센 불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불로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저어주고 또 어느 정도 무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으깨기 도구로 하면 금방 훨씬 잘 물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물러진다 하면 이때 신나하셔도 돼요. 왜냐면 빨리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익기도 전에 하려고 하면은 이게 땡땡해가지고 다 튀어요. 다. 옷에 튀면 안 되는데 다 튀어요. 잘 물렀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토도독 토도독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으깨져요. 지금 어때요? 진짜 이거는 물 안 넣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쵸? 피디님들이 이거 증인이에요. 물 진짜 하나도 안 넣었어요. 한 방울로 들어갔나? 세척하고 들어간 거? 근데 이렇게 물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오로지 방울토마토의 물이에요. 이렇게 으깨지기 시작하면서는요, 금방이에요. 약불로 두면서 중간중간 저어서 골고루 열기를 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쭈글쭈글 이제 해지기 시작하면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토독토독 터지면서 안에 수분과 함께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러졌어요. 보시면은 그쵸? 다 물러졌으면 이제 꺼요. 더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쫄잖아요? 졸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다 톡톡 터지고 다 이렇게 풀어졌다 느껴지면은 불을 꺼요. 그리고 식힌 다음에 갈아줄 거예요. 그래서 블렌더에서 갈아도 되고 또는 이 도끼방망이라고 하죠. 핸드 믹서기가 있으면은 핸드 블렌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갈아도 되고 없다 하면은 식힌 다음에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식혀줄게요.
이거는 이제 갈 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 떠먹어도 되죠. 이빨이 있으니까 씹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훨씬 더 흡수를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는 곱게 갈아줄 거예요. 하나도 이 방울토마토의 이 씨들 다 알차게 버림없이. 진짜 달고 이게 후루루루 몸 안에 이제 청소를 하면서 막 흘러내려가는 느낌이 막 느껴지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거 설탕도 안 넣었는데 입에 왜 단맛이 강해서 약간 목이 칼칼한 느낌처럼 이 방울토마토 자체만으로 이렇게 정말 달고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고 정말 오로지 방울토마토만의 영양으로 해독이 가능한 방울토마토 해독 스프 완성입니다.